안녕하세요. 충청북도 교육정보원에 근무하고 있는 신가로입니다. 제가 마지막 강사가 됐는데 제가 걱정스러웠어요. 이렇게 무대도 훌륭하고 청중들도 상당히 그 지식인인 것 같아서 저의 작은 이야기가 전달이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 상당히 떨리고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하여간 어쨌든 이 내용이 좋건 그러건 간에 저희 진솔한 얘기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1만 시간의 법칙을 아시죠? 어떤 겁니까?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도 1만 시간의 열정적인 일을, 노력을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죠. 이런 법칙에 따르면 저는 33년 4개월 동안을 교육에 종사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 교감, 교장을 거쳐서 현재는 교육정보원에서 교육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칙에 따르면 아마 4만 시간 이상을 종사했을 거예요. 그러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대가가 돼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저는 오늘도 아직도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최고의 신부가 직업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그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교사라고 그러죠. 그죠? 1등 신부가 교사라고. 이와 같이 교직이라고 하는 게 최고의 직업으로 언론에서도 이렇게 떠들고 있다. 그런데 제가 발령받은, 제가 이 나이는 젊어 보여도 5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80년도, 81년도에 교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분위기가, 저는 정말로 가난했기 때문에 교대를 갔습니다. 제 아버님이 제가 나이도 지금 1살 줄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24년이 돼야 정년을 하는데 술을 많이 잡수고 그래서 매일마다 면사무소에 등재를 하러 가셔도 술 잡수고는 안 하시고 이래서, 그러니까 집안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선택한 게 교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교직을 떠나려고 하는 생각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 시험 공부도 했습니다. 세무사 시험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단양 첫 발령을 받은 데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청주로 발령받게 됐습니다. 청주로 발령받았는데 그때 청주에서 발령받은 학교에서 첫 번째 저에게 주어진 업무가 뭐냐 하면 전체 화장실을 관리하는 화장실 청소를 교장선생님이 주셨어요. 그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상당히 상하죠. 저도 이제 5년 교육 경력의 베테랑이라고 자신하고 언론은 아니지만 중견이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화장실 청소 여러 동이더라고요. 바깥에 그 6동을 화장실 청소 전체 통과를 하는, 그래도 통과이라고 하는 게 붙었기 때문에 그래도 대우를 해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업무는 맡았고 하니까 아이들과 다음날 이제 아침에 청소를 할 일찍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장선생님이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실을 열심히 닦고 계셨습니다. 정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아는 교장선생님은 어떤 교장선생님이냐면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뒷짐을 짚고 머리는 희끗희끗한 교장선생님이, 제가 그리던 그 전 학교에서도 그렸고 그 학교 다닐 때도 그렸던 그런 교장선생님. 그러시면서 교장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교육 환경을 잘 이룰 수 있게 하는, 구축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잘 구축해 줘야 된다. 그랬으면서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화장실 문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며 항상 깨끗이 이렇게 청소를 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신 선생이 제일 우리 학교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동의했을 것 같습니까? 죽어도 안 하죠. 야, 이거 교장 선생님이 이게 정치적 발언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패도 정말로 교장 선생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더러운 곳에서 저는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3년 4개월 동안 교직에 있는 동안 정말로 교장 선생님을 멘토 삼아서 저도 배려하고 나누는 이런 곳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따뜻한 교육을 실천했고, 저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교사를 하거나 전문직을 하면서도 남보다 뛰어나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어도 남들보다 뒤지지는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교육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술적으로 말씀해 보셔요. 그죠? 바람직한 교육학을 배운 사람은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이제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정말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겠습니까? 정말 이상적인 학교는 어떤 학교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이상적인 학교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바라는 이상적인 학교는 조용한 가운데 아이들이 생동하고 아이들이 기뻐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면서도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낙엽지는 가을날 벤치에 앉아 독서하는 아동이 있고, 한쪽 운동장 한편에서는 공놀이하는 아이들의 모습, 왁자지껄하면서 고무줄하는 어린이들의 모습, 음악실에서는 흘러나오는 음악소리와 악기소리가 어우러지는 이런 이상적인 학교가 제가 그리고 싶은 학교. 그러면서도 아동의 특기와 각자의 특기와 소질에 맞는 맞춤식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런 학교를 저는 항상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에 공모교장에 부임을 해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40대 교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교장 8년밖에 못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공모교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던 이상적인 학교를 꾸밀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임한 학교가 그렇게 눅눅한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모로 약간 부족한 이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제2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나부터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길이 학교를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제가 근무하던 학교는 젊은 선생님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스킬이나 이런 노련미에 대해서는 떨어지는 건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잘못했다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장점은 열정만큼은 어느 학교 못지않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노련함이 부족하는 데서 오는 실수나 교육적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고 해서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그 대학교 다닐 때 루스의 자연주의 사상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루스의 교육 사상은, 자연주의 사상은 아이는 스스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타치를 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동이 스스로 그 분야에서, 그 과정에서 즐겼으면 이것이 최고의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게 참 제 자랑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뭐한 것 같아요. 스승의 날이 되면 꼭 제가 며칠 동안, 학교는 작아도 제가 36학급의 학교 처음 출발했는데 직원 수는 78명 정도 돼요. 그러면 손편지를 한번 쓰려면 5박 6일을 꼭 써야 돼요. 왜냐하면 또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 그 선생님 생각하면서 1년 동안 고생하셨던 거 생각하면서 손편지를 이렇게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에 맞는 책을 한 권씩, 이 선생님은 이게 부족하니까 이 책, 그 책 구하는데도 2, 3일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저는 어떤 일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거지만 아침 일찍 가면서 학교에 주차할 때도 저는 가장 먼 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주차하기 편안하게 현관에서 가장 먼 곳에 주차하고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덜 걸으시라고 편안한 곳에 이렇게 주차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등 아주 그 사소한, 이런 사소한 나눔과 배려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모습에 선생님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출신이라 깐깐하고 아주 까닭스럽고 여겼던 선생님들도 제 교육적 철학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했던 선생님들이 서로 동료 직원들과 선후배들과 교류하면서 이제 정말로 전문작가적인 소질을 갖추고 진정한 선생으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에게 이제 안정적인 학교가 구축됐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저는 선생님들에게 부탁 말씀을 올렸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말라고 아이들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라고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정말로 교사에게 저는 항상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좋은 평가를 내리고 어떤 사람은 나쁜 평가를 내리는 건 눈의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항상 타인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고 말로만 해서는 이게 안 되죠. 그죠? 리더가 가만히 있으면.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좋은 글을 올려서 선생님들에게 메신저로 보내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거나 선생님 장점이 발견되면 그 즉시 메신저로 올려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를 좀 편안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한 가지를 또 했습니다. 제가 만든 용어 중에 신이 감동할 만한 서비스를 해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 학교 저와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은 바로 전에 제가 학교에 근무했었고 제가 교육정보원에 근무한 지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더 익숙합니다. 교육정보원에서도 그랬습니다. 하여간 어떤 민원이 오든 신이 감동할 만한 서비스를 해줘라.
그럼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렇죠? 학교에 딱 들어왔는데 선생님들이 서비스가 극진하면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내 기분이 좋고 내가 행복하면 타인이 어떤 일을 해도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부형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부형들이 학교를 믿고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착되고 난 다음에는 독서 교육을 통해서 인성 교육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책 읽어주는 교장 선생님이 됐어요.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루한 교장 선생님의 그 지루한 훈화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운동장에 이렇게 써 있어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이 훈화가 끝나면 쓰러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방송으로 이렇게 탁 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이 훈화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마음으로 와닿는, 제가 원래 말도 또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책을 근사하게 그 도서실에 가서 그 복권으로 돼 있는 이런 책을 이렇게 빌려서 아주 흥미있고 재미있는 부분만 읽어주고 딱 끊치면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한 달 내에 그 제가 읽었던 책은 정말 그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죠. 그죠? 정말로 불티나게 팔렸다. 이런 거. 그리고 저는 항상 내가 행복해야 선생님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신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13년도 8월에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몇 개월 고생했는데 그래도 교장실에서 나갈 때는 웃는 연습을 거울 쳐다보고 웃는 연습을 10번 하고 복도에 나갔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만 만나면 무조건 싱글벙글 웃고 인사 제가 먼저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그 척추가 저 고장나서 무지 고생했는데도 제가 만약에 교장이 아니고 한 조그만 집단의 리더가 아니고 교사라면 그냥 표시도 내고 이랬을 건데 어거지로 웃으면서 밖에 나가서는, 그러니까 저도 즐거워지더라고요. 그 교장실에 나갈 때는 거울을 몇 번 쳐다보고 웃는 연습을 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학교 문화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건 큰 정책이나 슬로건이 아니라 리더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 먼저 실천하고 나 먼저 행동으로 보이는 게 조직이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모습 중에서 이제 이렇게 진실로 선생님들에게 다가서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한 달에 1년이 지나고 나면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선생님들이 다 떠나는 그런 학교에서, 정말로 그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행복해 보였고 아이들이 행복했고 부모님들이 학교를 믿고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떠나고 싶은 학교에서 이제 그 지역에서는, 청주 지역, 나중에 보니까 충청북도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잘한 건 없고 선생님들이 다 한 거고 저는 교장실에 가만히 앉아서 웃고만 있었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학교가 정말로 가장 근무하고 싶은 학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선 씨가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죠. 토끼를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요? 귀를 잡고, 고양이를 잡으려면 목덜미를 잡고, 사람을 잡으려면 마음을 잡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 공동체가 행복하게 조직이 운영되고 열심히 일하게 하기 위한 리더의 최고 중요한 요소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조직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고 조직 구성원들을 신뢰하고 믿는 거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있는 학교의 현황은 그렇게 눅눅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 정책에 대한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학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말로 진실로 조직 구성원들에게 다가서는 리더가 있고, 우리나라 선생님들 같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지식이 뛰어나고 인격적으로 갖추어진 훌륭한 선생님들을 믿고 조직 구성원 함께, 교육 공동체가 함께 학교 문화를 변화시켜 나간다면 아마 학교 문화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서서히 변하지 않을까. 저는 개혁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이 180도로 틀려진 게 개혁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언제 변화했는지 모르는, 그래서 변화하는 모습이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리더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시골 아랑내가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배품을 주어야 하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콩나물 시루를 이렇게 한번 보면 아마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95% 이상, 아니 99%가 다 물로 빠져나갈 겁니다. 그런데 콩나물은 어느 순간인가 먹을 만하게 아주 맛있게 잘 길러져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이 이런 거 아니겠는가?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그런 리더가 있는 학교는 선생님들이 행복할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행복할 겁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모습을 본 학부형들은 학교를 신뢰하고 지지해 줄 겁니다. 그런 바탕에서 우리 어린이들은 자기의 삶의 방법을 배워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작은 이야기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할 수 있게끔 해준 주최 측에 대단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